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더블유 진행의 선솜입니다. 오늘 국내 시장 역시나 해외 시장 소식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온건한 통화 정책 발언이 있었고요. 또 여기에 미국과 멕시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마찰이 완화될 조짐이 포착이 되면서 투자 심리가 다소 회복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자, 급등한 미국 증시의 영향으로 우리 증시 오늘 상승 출발을 하더니 소폭 상승하면서 장 마감했습니다. 역시나 연결돼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국내와 해외 시장, 이 모든 것 머니더블유 전문가들이 오늘도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오늘도 연락 주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 013-3366-8288이고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기록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방송을 통해서 상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초반에 연락을 주셔야 저희가 상담을 더 많이, 더 빠르게 진행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니더블유. 네, 오늘 저녁을 알찬 정보로 책임져 주실 분이죠. 이상로 전문가 자리에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큰 폭으로 상승했던 뉴욕 증시가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줬던 것일까요? 오늘 증시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증시의 가장 큰 활력소, 네. 바카스 같은 존재가 바로 미국 증시였습니다. 말 그대로 어떤 호재도 필요 없고 일단은 미국 증시가 올랐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도 긍정적인 출발을 했다. 그렇게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오늘 시장에 대한 차트도 그대로 드러났는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오늘 시장에서 출발을 하면서 우리가 이런 부분이 이제 갭 상승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1% 가까운 시가 자체가 0.83%가 뛰면서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만큼 높게 올라가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보면 이제 시가가 고가가 돼버리거든요. 자,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5분봉을 돌려서 보시면, 자, 오늘 9시에 대한 9시부터 9시 5분 사이에 여기서 이제 고가가 이제 형성되는 부분이고요.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이제 힘없이 빠져버리는 그런 양상이 나타났는데, 자, 그러면 왜 빠졌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외국인에 대한 매도세가 나타났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나라 시장이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빠져버렸다. 그러면 지금 옆에 있던 기관이라고 불리는 투신이라든지 연기금에 대한 매수세가 들어왔지만 이 투신이나 연기금은 지수를 올리기에는 한계점이라는 게 존재를 했다는 얘기고, 결국에는 지수에 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외국인이었다.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바카스와 같은 미국 증시의 호재 소식이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끼쳤던 오늘 장이었고요. 그렇다면 금요일장은 어떻게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자, 일단은 지금 금요일장 같은 경우도 네. 우리가 좀 더 판단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한 개가 결국에는 지수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시장에 대한 분위기 자체가 계속적으로 지수는 움직이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이고요. 거기에 종목별로 다가가는 그런 양상이 많이 나타났거든요. 특히 오늘 시장에서도 우리가 좀 더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코스피, 코스닥 종목군들을 다 합쳐가지고 2137개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오늘 시장만 보시더라도 코스피가 515개가 올랐고 코스닥이 848개가 올랐습니다. 그중에 상한가도 한 개가 있고, 그 부분을 기억을 한다면 지수는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았는데 왜 종목군이 이렇게 올랐을까? 말 그대로 지금은 좀 더 종목에 대해서 집중하는 그런 양상이 현재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종목별 장세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 그 종목별 장세 안에서 연속적인 상승을 바로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은 바로 기관에 대한 수급에 의한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좀 더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따라잡기 매매는 상당히 힘든 상황이고요. 대신 거기에 따라서 기관에 대한 매수를 좀 더 눈여겨보신 전략, 그리고 개인 수급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순환매 테마는 여전히 지속될 수 있다. 그러나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돼지 열병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한 테마들이 많이 돌았죠. 마찬가지로 이번 주도 계속적인 이슈가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시장이 좀 더 조정을 받을 때마다 그런 종목군들이 들썩일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서 재료 매매,
그리고 정보 매매에 좀 더 집중하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를 느끼자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요일장은 역시나 종목별 장세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해주셨습니다. 오늘 시장 정리와 함께 금요일장 정리까지 함께 해봤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문자 상담 저희 신청받고 있습니다. 문자번호 013-133-8288인데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기록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방송 초반에 빠르게 연락 주셔야 상담 진행 확률 높아집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상로 전문가의 속이 꽉 찬 알짜배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 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수급의 흐름에 따라서 증시의 방향성은 달라지기 마련인데요. 오늘 이상로 전문가와 함께 백전백승할 수 있는 필승 전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장이 외국인의 수급에 따라서 큰 변동성을 보였었는데요. 전문가님, 외국인의 방향성 미리 예측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왠지 전문가님은 예측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알려주시겠어요? 예측하죠. 오늘 우리 손소미 앵커님 벌써 마음에 뜨신 것 같아요. 네, 정말 흥분이 되네요. 발음이 조금씩 꼬이는데 이미 지금 벌써 딴 데 뭐 조금은 뭐 나가신 것 같은데요. 네. 자, 일단은 집중해가지고 우리 이거 몇 분 안 됩니다. 그죠? 이 몇 분 안 되는 시간 여러분들의 기법 그리고 여러분들에 대한 뭐랄까요? 노하우를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시간인 만큼 좀 더 집중하셔서 보시길 바라겠고 오늘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상 수급입니다. 최근에 이제 수급에 의해서 시장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는 양상들인데 그 수급에 대한 핵심 포인트를 한번 잡아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 기관, 개인 거를 다 한번 준비를 해봤고 자, 일단은 외국인, 내일은 매수할까? 뭐 이렇게 한번 일단 1차 주제를 좀 잡아봤는데요. 내일은 혹시 매수를 할 것 같아요, 우리 앵커님? 매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래요.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래요. 자, 다시 한번 살려서 한번 열심히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외국인들이 내일은 매수할까? 우리 손소미 앵커님이 얘기를 했듯이 외국인에 대한 매수 자체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우리에 대한 희망사항은 들어왔으면 좋겠지만 오늘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은 매도를 해버렸거든요. 근데 우리가 오늘 미국 증시만 보면 어땠어요? 상당히 좋았고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슈가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올라가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아니나 다를까 외국인들 매도를 해버렸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예상이 빗나가 버리는 부분이었는데 자, 안에 내용을 한 번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코스피 지수를 한번 같이 보시면요. 우선 지금 여기 차트를 한번 같이 보면 최근에 이제 주가가 많이 빠져왔고요. 5월달 돼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올렸던 자리 바로 1월 4일부터 시작을 해서 1월 30일까지 요 한 달 동안 요 점선이 이제 한 달이죠. 요 한 달 동안 꾸준하게 상승을 했는데 과연 이 상승을 할 때 올렸던 애들은 누굴까? 그 부분을 한 번 더 집중을 해보시면요. 자, 1월 2일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1월 30일까지 나와 있는데 가장 많은 매수, 그러니까 빨강색이 가장 많이 들어와 있던 곳이 바로 외국인입니다. 말 그대로 이 1월 달에 대한 지수 상승을 일으켰던 것이 바로 외국인에 대한 수급으로 지수 상승이 일어났다는 거거든요. 그럼 앞에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올렸던 것은 외국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적극적인 매수를 펼쳤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는 족족 지수는 올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5월 달에 지수는 오히려 빠져버렸는데 여기서 또 가장 많은 매도를 했던 건 누굴까? 자, 기관은 중간중간에 계속적으로 사는 모습을 나타내요. 하지만 지수는 빠져버렸거든요. 말 그대로 외국인들이 팔아버리면 답이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지금의 지수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여기서 올릴 때도 외국인이었고 결국엔 지수가 빠질 때도 외국인에 의해서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면 지수는 과연 오를 수 있을까? 이 질문을 제가 던지는 겁니다. 어렵다는 거거든요. 결국 연기금이 아무리 우리의 연금과 기금으로 사더라도 또는 투자 신탁이 아무리 매수를 들어오더라도 지수는 올릴 수 없다. 다만 종목에 대해서 집중할 수는 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방향을 결정하지 못할까? 왜 요즘은 어제는 샀지만 왜 오늘은 팔고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 자체가 반복되면서
이 외국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방향을 좀 더 가질 수 있을까? 그 말을 던지는 건데요. 일단은 우리가 조금 판단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 맨 밑에 제가 적어놓은 것이 돈이 많아질수록 위험 속에 대해서 안전함을 원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10억이 넘는 자산을 가지고 주식을 하는 것보다는 부동산을 하는 게 좀 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말 그대로 계속적으로 뭐랄까 이제 돈이 커질수록 뭔가를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싶어하는 심리가 작용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장 자체는 바로 일단 환율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그 두 번째는 바로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환율 추이를 한번 같이 보시면 네. 자, 우리가 여기가 이제 4월 달까지고요. 4월 달까지는 어땠어요? 계속적으로 워낙 강세 기조가 유지가 되면서 가격대가 1,100원대 밑에서 움직여 왔다는 거예요. 큰 변화가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5월 달 되자마자 갑작스럽게 환율이 변동성이 크게 올렸죠. 자, 환율이라는 것이 갑작스럽게 급등을 했다는 것은 또다시 급락도 있다는 거고 또다시 급등락이 반복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환율이 이렇게 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환차손인지 환차익인지에 대해서도 판단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외국인들은 매수를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모르겠고 또는 매도를 하는 것도 모르겠고 지금 현재는 방향성 자체가 안 잡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속도적인 부분은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방향만 정해져 있으면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지금은 방향 자체가 다르다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금리에 대한 부분인데 자, 어제 뉴스입니다. 그러면 제롬 파월 의장이 어제 뉴스에서도 얘기를 했던 것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시사를 했다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지금 제롬 파월 의장을 임명시킨 사람은 누구였을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중국이 어차피 위안화 절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달러와 약세가 돼줘야지만 관세 부과에 대한 부분 자체가 시너지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부분 자체에서 파월도 그 부분을 인정하고 그러면 우리도 금리 인하를 한번 고민해 보겠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금리가 바뀌고 통화량이 바뀐다는 것은 결국에는 환율이 바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런 변동성 자체가 더욱더 확대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매수도 그렇고 매도도 그렇고 어정쩡한 포지션이 좀 더 유지될 확률이 대단히 높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포지션을 우리가 봤을 때 과연 지금 시장에서 지수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을까? 자, 그것은 조금 관망에 대한 시선을 보셔야 됩니다. 결국에는 지금 외국인 따라잡기라든지 지수에 대해서 코덱스 레버리지라든지 인덱스를 선택을 하기에는 뭐랄까 이제 상당한 부담감이 따를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좀 더 외국인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에 대한 종목별 장세를 좀 더 우리가 유지하면서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 내일은 매수할까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해 주셨는데요. 외국인의 수급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이유까지 함께 또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개인 투자자 분석을 한번 해볼까요? 네, 일단 개인은 어떤 테마를 만들까라는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이제 그 우리가 얘기하는 좀 잡주. 조금 더 심하게 하기엔 계잡주 뭐 이런 종목군들이 네. 보면 수급 자체가 좋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수급이 탄탄하게 뭔가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대부분 이제 개인 창고에서 많이들 벌어지는데 자, 이 개인 창고에서 벌어지는 수급들이 대부분이 보면 단발적인 상승 그리고 급등락이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도 보면 대제열병 관련주들이 막 계속적으로 이제 급등락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전일 같은 경우에는 뭐 석회가루 관련주들이 또다시 한 번 더 크게 움직임이 나타났었죠. 네. 그리고 뭐 지난주는 뭐 그래핀 관련주 또 들썩들썩거렸었고요. 뭐 가상화폐 관련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그런 종목군들이 보면 하루에도 보면 변동폭이 약 20% 이상씩 나타나요. 우리나라가 지금 상승폭이 30%, 하락폭이 30%이기 때문에 이런 개인들의 수급이 붙는 것은 그만큼 하루에도 단기적인 트레이딩에 대한 요소가 상당히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가 현재 이런 급등락을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는 우량주가 상승할 때 상대적으로 소외가 받는다. 오늘 시장에서 그대로 드러났죠. 오늘 시장에서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기관에 대한 수급 또는 우량주들이 상승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개인 수급에 의해서 움직였던 테마성 재료들이 오늘은 상당히 큰 하락폭을 겪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개인들이 책에서도 나오듯이
우량주를 투자하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같은 종목군 개인들의 수급으로 오르는 종목이 있고 기관의 수급으로 오르는 종목이 있다면 당연히 기관의 수급으로 오르는 종목군을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 투자 심리 자체가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좀 더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세 번째로 시장이 하락할수록 이런 테마는 더욱더 강해진다. 자, 이틀 전에 시장이 하락했을 때 가장 많이 올랐던 종목이 뭐였습니까? 바로 이글벳이라고 하는 돼지 열병 관련주였습니다. 말 그대로 시장이 하락할 때는 이런 개별 테마를 또다시 보셔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이런 개인 수급에 의해서 들어오는 그런 잡주들을 그냥 무시하고 할 수는 없다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의 이런 수급들이 어떤 식의 방식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알고 있어야지만 시장이 하락했을 때도 우리가 어느 정도 확률을 높일 수 있는 투자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안에 수급을 잠깐 보시면 첫 번째로 이제 이글벳이라는 종목인데 자, 보세요. 여기 보면 보험, 투신, 기타 금융, 뭐 은행, 연기금 뭐 다 비었습니다. 다 비었고 대부분의 수급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개인 창구에서 이제 수급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세력들도 있겠죠. 그럼 이렇게 이제 수급이 이루어지고 여기 있는 외국인들도 거머리 외국인일 확률이 대단히 높고 그럼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자, 종목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5,000원대였는데 지금 9,960원까지 일주일 만에 3일 만에 지금 약 2배 가까이 올랐죠. 이렇게 급등을 했다는 건 또다시 급락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디지털 조선 다들 아시죠? 이건 이제 정치 테마주죠. 김무성 테마 또는 황교안 테마로 묶이는데요. 테마는 우리가 명사입니다. 그래서 뒤에 존칭은 생략을 했습니다. 자, 여기 하단에 보시면 똑같이 개인들의 수급에 대해서 들어오는 부분이 많이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옆에는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런 종목군들이 최근까지 가파르게 2,000원대에서 3,370원까지 약 70%가 일주일 만에 올랐다, 2주 만에 올랐다가 지금 어제하고 오늘 해서 빠진 것이 3,370원에서 지금 2,860원까지 다이렉트 빠져버려요. 약 30% 가까이 또 빠져버리죠. 이런 부분 자체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게 개인들 수급의 특징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자, 국일제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핀 관련주 마찬가지 이쪽에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요. 자, 이런 종목군들도 상한가를 갔다가 그냥 이어날 또다시 한 번 더 크게 빠져버리죠. 그럼 하루에도 변동폭이 약 50%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고가 권역에서 1억을 투자했다. 그럼 하루 만에 5천만 원 날아가는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종목군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수급에 대한 개인 수급에 대해서 접근할 때는 급등락이 나타날 수 있음을 감안해서 급등락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때에 대한 재료를 먼저 선점을 해서 드라이브를 걸어줘야지만 수익이 날 수 있다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개인 투자자 분석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급등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상황까지 한번 감안을 하셔서 투자 전략을 세워보셔야겠죠. 자, 세 번째 키워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은 정보가 빠르다. 뭐 이런 이야기 저도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정말로 빠른가요? 빠르죠. 당연히 빠르죠. 돈 앞에 어디 장사 있겠습니까? 네, 당연히 기관이나 외국인 입장이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누구 걸 빨아야겠어요. 당연히 개인 거를 어떻게 해서든 맛있게 먹어줘야지만 되는데 그러면 그 정보가 곧 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 자체가 이제 차트에 나타나는데 네. 자, 이 세트레가이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수급을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위의 수급 자체는 이제 외국인에 대한 그 기관에 대한 수급이고 밑에 있는 수급은 외국인에 대한 수급입니다. 그럼 앞서서 주가가 오르기 전에 여기서부터 지금 수급에 대한 변화가 조금씩 생기면서 기관에 대한 수급이 여기서 들어오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뒤에 다시 한 번 더 앞서서 한 달 전에 지금부터 한 달 전에 수급이 엄청나게 지금 들어왔죠. 그 외국인들 마찬가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기관이 대부분 다 들어왔는데 자, 6월 3일 날 윗꼬리를 살짝 달아요. 그죠? 고가 권역이 살짝 다는데 자, 이때 6월 3일 날 뉴스가 뭐가 나왔었냐면 국방과학연구소와 617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이 세트레가이라는 업체가 이 617억이라는 돈이 매출액의 133%, 그러니까 그 지난해 매출액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를 매출액을 기록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보면 과연 앞에서 얘네들이 이걸 모르고 샀을까? 그건 아니라고 보는 게 맞죠. 이건 저의 가능성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고, 알았을 확률이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볼게요. KMW라는 업체인데, 자, 이 업체도 마찬가지로 지금 3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꾸준히 지금 기관과 외국인에 대한 수급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사실 이렇게 들어올 때 되면 고가 권역을 넘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이 자리에서 기관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이 주가가 빠지면 엄청나게 빠지니까 들어가기가 힘들단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주가가 15,000원대에서 약 2달 동안 43,000원까지 약 250% 올랐죠. 자, 그러면 이 KMW라는 기업이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자, 작년 1분기에 703억이고 올해는 118억이죠. 아니죠. 1182억. 그리고 여기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27억이었는데 올해는 248억입니다. 그럼 약 몇 배입니까? 2100 올랐어요. 그럼 과연 기관이 이 실적을 모르고 앞에서 이런 매수가 들어왔을까? 그럴 확률은 떨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거고요. 자, 마찬가지로 제가 지난주에 추천했던 종목이 도이치모터스였습니다. 그때 가격이 이제 9,600원이었는데, 자, 이 종목도 지금의 차트를 한번 같이 보자고요. 앞에서 수급에 대한 부분 자체를 이제 돌파를 해서 우리가 박스권 돌파하는 패턴이잖아요. 근데 이때도 수급이 어떻습니까? 하루에 기관이 이 8,400원짜리를 하루에 25만 주를 삽니다. 그리고 밑에 외국인들도 25만 주 이상을 사고요. 자, 그러면 이런 매수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위험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 오늘까지 어떻게 됐냐? 그 8,300원대가 주가가 꾸준하게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가격대는 지금 보면 11,450원까지 오늘까지 올라왔거든요. 지난주 가격대보다 이미 16% 가까이 올랐어요. 말 그대로 기관이 이런 수급 자체는 이미 정보에 대한 판단을 하고 들어갈 확률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관에 대한 수급도 눈여겨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관에 대한 수급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난주에도 소개하시고 많이 올랐던 도이치모터스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는데요. 문자 번호 013-3366-8288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기록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상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이 화면창을 가득 채웠다고 하는데요. 네. 도와주시겠어요? 오늘 좀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빨리 하죠. 알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자 고민부터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하면서 많은 분들이 문자를 남겨주셨네요. 방송 좀 초반에 남겨주신 이분 한번 선택해 볼게요. 5419님 문자입니다. KB금융 보내주셨네요. 44,250원에 매수하셨다고 하고요. 비중은 30%입니다. 전망 부탁드려요. 손절 가격도 알려주세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수익 좀 보고 계시네요.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네, 뭐 44,250원에 지금 사셨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은행주 이런 거는 잘 안 움직입니다. 네, 그래서 뭐 이거를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사신 지도 얼마 안 되셨을 확률도 높아요. 그냥 이게 옆으로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이게 바닥인 줄 알고 샀는데 빨리 안 오르고 하니까 조금 답답하실 수도 있고, 오늘 장에서 딴 종목 올랐는데 이거는 빠졌으니까 조금 그런 의미에서 문의를 좀 하셨던 것 같은데, 은행주, 뭐 금융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엉덩이가 무거운 주식들이거든요. 그러면 뭐 빠른 타이밍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매매를 하기보다는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이제 진행하는 과정을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런 종목군들을 우리가 뭐 단타 친다고 들어가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최소 한 달 이상은 들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시면 지금 은행주 자체가 지금 주가가 계속적으로 빠져가지고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더 이상 나빠지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바닥을 다시 한 번 더 지지를 할 확률이 높다. 대신에 기간은 한 달 이상을 봐야지만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돈이 얼마 안 된다, 그러면 다른 종목으로 하세요. 사실 우리가 이 대형주는 조금은 뭐랄까요, 조금 장기적으로 보고 매매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걸로 100% 못 먹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부분까지 기억을 하시면서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B금융 같은 경우에는요, 최소한 한 달 이상 좀 보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고민도 함께 선택을 해볼게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도와주세요 등등 많이 보이죠. 자, 두 번째로 저희가 도와드릴 분은요. 끝번호 4847님 문자 한번 볼게요. NCN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 6,500원이고요. 비중은 10%입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유상증자 소식에 또 급락세를 보였었는데요. 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분석 좀 부탁드려요, 전문가님. 근데 일단은 이런 NCN 같은 종목군들 유상증자는 발표를 했지만 우리가 이제 기업에 대한 가치를 조금 보실 때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 우리가 항상 지분을 조금 보셔야 되거든요. 지분을 봐야 되는 것 중에 한 개가 우리가 이제 이 상장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상장한 업체 대표회사들은 본인 회사에 대한 프라이드가 엄청나게 강합니다. 이 회사를 어떻게 해서든 계속적으로 뭐랄까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속이라든지 증여를 통해서도 어떻게 해서든 자식들한테 물려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도 보면 이 김경수 씨가 22.29%를 가지고 있고 밑에 김동욱, 장지훈 씨가 각각 12.87%를 보유를 하고 있어요.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유상증자는 했지만 이 주가가 망하기는 힘들다는 거죠. 그만큼 본인들 회사에 대한 애착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주가들은 나중에 다시 한번 넘어갈 수 있는데 이미 뭐 우리 시청자님이 6,500원에 사셔가지고 지금 유상증자까지 맞아버리니까 3,900원까지 빠졌는데 지금 손절하는 건 사실상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지금 자리 가격을 잠깐 한번 잡아드릴게요. 자. 하단에 지금 좀 더 추가적인 하락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원래 이 바닥은 쉽게 예단하는 게 아니고 추가 매수에 대한 타이밍을 한번 잡아드린다면 제가 판단했을 때 한 3,700원대 밑으로 한번 급락이 한번 터질 수 있거든요. 그때는 정말 눈 감고 한 번 더 추가 매수를 하십시오. 맨정신으로 추가 매수하기 힘드실 거예요. 그때 눈 감고 추가 매수를 한 번 더 하셔가지고 단가를 어떻게 해서 낮추셔야 돼요. 6,500원대 단가는 안 오는 단가입니다, 사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기억을 하시면서 제가 볼 때 반등파동 넣으면 그래도 이 자리까지, 요 자리까지는 한번 반등파동 한번 올리거든요. 그 자리가 한 5,500원대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빠져나오시려면 3,700원 밑으로는 추가 매수에 대한 의견으로 대응하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NCN 같은 경우에는요. 3,700원 선에서 추가 매수하셔서 단가를 좀 낮춰보실 것을 추천해 주셨으니까요. 전문가님 조언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자 고민도 함께 선택을 해볼게요. 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 문자 주고 계시네요. 만도, 새우글로벌 등등 보이는데요. 이번에는 좀 여름철에 맞는 종목 한번 골라볼게요. 끝번호 6372님 문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여름철 에어컨 수혜주 파세코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 1,200원이고요. 비중 100%네요. 전문가님 진단 꼭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오늘 또 7% 넘게 올랐고요. 수익도 보고 계시네요. 어떻게 진단을 잘 해드리면 좋을까요? 근데 이런 거는 수익 보고 있더라도 네. 사실 이런 종목을 100% 투자를 하시는 건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폭탄을 가지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는 다행히 성공을 했지만 다음번에는 이런 매매로 성공할 확률은 떨어진다는 것을 미리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왜냐하면 일단은 매매 패턴을 조금 바꾸셔야 돼요. 우리가 저가 권역에서는 100%를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고가 권역으로 넘어간 자리에서 100% 사는 것은 유행을 바라는 거거든요. 이 고가 권역에서 100%를 베팅을 해서 빠져서 거기에 따른 리스크 관리가 안 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이라는 것이 꾸준하게 수익을 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투자에 대한 방법은 잘못됐다. 그래서 이번에는 수익권이니까 다행인데 대신에 목표가를 조금 잡아드리면 앞에 있던 자리, 지금 거래량이 터져버렸습니다. 그냥 이 자리 보이실 거예요. 이제 앞에. 그러면 12,300원 정도 보이거든요. 그 자리에서는 일단 절반이라도 좀 털어내십시오. 그 이익실을 좀 더 하시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들고 가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다음부터는 이런 신고가를 가는 종목에 대해서는 100%를 비중을 실는 것을 조금 나중에 시청자님에 대한 부분에서 매매 전략에서 상당히 좋지 못한 거다. 차라리 100%를 살려면 오히려 밑에 이런 자리
6,000원이나 5,500원짜리에서 묻어놓고 100%를 가져가는 것은 오히려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다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세코 같은 경우에는요, 12,300원 선에서 한번 이익 실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빠르게 또 종목 하나 더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끝번호 5326님 문자 한번 볼게요. 유진기업 보내주셨네요. 매수가 8,750원이고요. 비중 30% 보내주셨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까지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셨는데 손실을 좀 보고 계십니다. 전문가님 도와주세요. 네, 일단 8,750원짜리가 보면 이제 8,750원은 먼저 표시를 하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요런 자리인데, 그러면 앞에서 마찬가지로 이런 분들도 이제 박스권이 돌파하는 넘어가는 자리, 이런 신고가 자리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사실. 그래서 잘 되면 여기서 반등 넣으면 좋은데 반등 안 넣으면 물려버리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걸 사기 전에는 물리더라도 그냥 11선 무너지면 팔아야지. 그런데 사람이 그런 마음처럼 그렇게 안 돼요. 밑으로 21선까지 내려오면 21선은 안 무너지겠지. 60선까지 내려오면 야, 이제 팔기에 너무 늦었는데 나중에 120선까지 무너지면 아이고 어떡하냐 이래 되는 거죠. 그냥 지금 우리 시청자님 마찬가지로 박스권 돌파해가지고 가니까 여기서 다시 반등 넣을 것 같으니까 들어갔는데 딱 물려버리거든요, 지금. 그러면 이제 추세가 무너져가지고 지금 이 상황까지 이제 내려와 버리는 거고, 지금 자리에서 기술적 반등 가능해요. 하지만 여기까지 받아 올리는 것은 상당히 힘들다고 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저라면 저는 기회비용을 살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끊었다가 다른 종목군으로 교체 매매를 좀 권유해드리고 그 가격대를 조금 잡아본다면 상단에 있는 자리, 자, 이 자리가 앞에서 보이는데요. 물량이 떨어졌던 상단에 있는 5,900, 6,000원짜리가 한번 여기서 이제 물량이 바뀐 자리이기 때문에 한 번에 저항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로 6,000원대.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 끊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 매매하는 기회비용을 살리자.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진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6,000원 선에서 한번 종목 교체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여기까지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렸고요. 내가 가진 종목이 손실률이 크거나 종목 교체 의견 나온 경우 다음 투자 종목 고르는데 참 고민이 많아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 이 시간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상로 전문가께서 준비하신 오늘의 종목을 들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을 들고 와 주셨을까요? 네, 오늘 준비한 종목은 텔레칩스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 텔레칩스라는 기업이 우리가 쉽게 이 기업에 대한 매력 포인트는 성장성 있는 중소형주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있는데, 자, 말 그대로 이제 텔레칩스라는 업체가 왠지 칩스, 왠지 뭔가 IT 느낌 맞죠? 이 업체가 바로 반도체 설계, 우리가 그것을 전문용어로 팹리스라고 하거든요. 그 팹리스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 3대 정책 중에 한 개가 바로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육성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 자체와 일맥상통하는 종목군이 될 수 있고, 자, 또 한 가지는 이제 최근에 여기 보면 이제 이틀 전에 급등이 한번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가 하루 만에 이제 18% 올랐는데, 이날 올랐던 이유가 바로 KT의 셋톱박스에 대한 칩을 납품하는 계약건을 체결을 했어요. 그래서 올랐다는 거죠. 자, 대기업이 납품을 할 정도면 기술력적인 부분 자체는 인정됐다고 봐야 되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월봉상으로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주가를 크게 놓고 볼게요. 어떠냐면, 자, 앞에서 꾸준하게 이 자리, 요게 이제 맥점이 됩니다. 그냥 지금 11,000원대를 기준으로 봤을 때 11,000원대에 대한 돌파가 이루어지지 않고 다시 한번 주가가 크게 빠졌죠. 2,577원까지 빠졌으면 거의 다 빠졌다 봐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바닥이 형성됐고, 여기서 이제 거래량을 붙였던 자리가 요 자리, 요런 자리가 이제 거래량 붙이는 자리고, 그러니까 그 자리가 이제 5,000원대고요. 요 자리에서 2배를 올리고 난 다음에 조정을 보이고 지금 다시 한번 튀어가는 양상이거든요. 이런 거는 뽑아낸다고 봐야 돼요. 저는 이 기업이 앞으로 좀 더 추가적인 상승 자체가 강하게 붙을 수 있다. 그런 부분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고, 매수가는 12,150원, 그리고 목표가는 13,800원, 그리고 손절가는 하단에 11,3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로 전문가께서 오늘 준비해 주신 종목은 텔레칩스였습니다. 목표가 13,800원, 손절가 11,3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글로벌 시황센터입니다. 월스트리트가 위치한 뉴욕의 현지 시간 현재 오전 9시 35분 27초 지나고 있습니다. 5분 전에 이번 주 수요일장 미국에서 막 개장을 했습니다. 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요. 시장에게 기준금리 인하를 기대할 만한 발언을 보였었죠. 자, 이에 따라서 오늘장에서도 이런 파워 랠리 이어갈 수 있을지 좀 주목이 됩니다. 사실 연준 의장이 무역 긴장 주시하고 있고 경제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면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전 연준 위원이 이러한 발언을 듣고 지금 연준이 시장 금리 인하 강력한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진단하기도 했는데요. 심지어 올해 말까지 2번의 금리 인하 있을 수 있다라는 예상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또 일각에서는 너무 지금 기준금리 인하가 확정도 아닌데 설레발인 것도 있다라고 하면서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도 탐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장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수요일장입니다. 자, 현재 보시는 대로 모두 빨간불 켜져 있는 상황입니다. S&P 500 지수 0.51% 올랐고요. 다우산업 0.57% 오르면서 100포인트 이상 오른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100 지수인데요. 사실 나스닥 지수가요. 어제장에서는 2.4% 급등을 하면서 최근 5개월 내 최대 상승폭 만들어냈습니다. 자, 현재 0.84% 나스닥 100 지수 오르면서 여전히 플러스권에서 거래 흐름 이어지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오늘 개장하기 전에 조금은 우려스러웠던 경제지표도 공개가 됐습니다. ADP사에서 발간하는 비농업 부문 고용 보고서가 공개가 됐는데요. 꽤 중요한 그런 경제지표입니다. 하지만 월가의 예상치를 대폭으로 하회하면서 오늘 조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은 좀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미국 부채가가 다시금 상승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5월 서비스 PMI 지수도 공개가 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은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휴장을 우리나라 시장은 맞이하겠지만 미국장은 투자의 기회가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과 내일 꼼꼼한 투자 전략으로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4월 무역 수지가 발표가 됩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우리나라 증시와 외국인을 연결하는 MSCI 한국지수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삼성전자가 23.06%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SK하이닉스, 현대차, 신한지주, 포스코가 줄줄이 비중 차지하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요. 어제장 대비해서 0.26% 빠졌습니다. 56달러 92센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달러 인덱스 확인하시겠습니다. 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와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 0.26% 빠지면서 96달러 선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최근 3주 만에 최저치 반응이 나온 가운데 오늘장에서도 하락의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달러원 환율은 0.08% 소폭 내리면서 1176원 60전에서 거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제시된 투자 의견 변경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살펴보실 종목은요. 미국의 반도체 제조업체입니다. 스카이웍스인데요. 자, 미국이 지난달 화웨이를 블랙리스트에 해당하는 거래 제한 기업으로 확정을 했죠. 이렇게 지정함에 따라서 미국의 일부 제조사들이 크게 타격을 얻는 모습 있었는데요. 스카이웍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어제 실적과 매출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투자자들한테 화웨이에 대한 제품 출하를 중단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사실 화웨이로부터 단기 상반기 매출 12%를 차지한 기업이 화웨이이기 때문에 큰 충격이 있겠죠. 이에 따라서 투자 의견에도 변동이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바클레이스에서 95달러에서 75달러로 투자 의견 하향 조정했고요. 비중 확대 유지했습니다. 어제 종가의 경우 69달러 40센트 기록했네요. 네,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종목 같은 경우는 의료용 마리화나 생산 기업입니다. 바로 크로노스 그룹인데요. 캐나다 토론토에 기반을 둔 회사입니다. 대마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2018년 2월 나스닥에 상장된 기업으로서 주목을 받은 바가 있었는데요.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크로노스가 미국에서 출시될 거라는 그런 기대가 조금 커지게 됐고요. 더불어서 세계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가시적인 성과 보임에 집중을 했습니다. 언더퍼폼에서 매수로 투자 의견 상향했고요. 목표가도 2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오늘 제시된 투자 의견 변경 종목 살펴봤습니다. 현재 뉴욕의 시계는 오전 9시 40분 가리키고 있네요. 글로벌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해외 증시 상황 살펴봤고요. 그 외 글로벌 주식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들은 문자를 통해서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번호 샵 4989번이고요. 건당 100원의 이용료 부과됩니다. 자, 이번에는 라이징 스타 관심주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아성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글로벌 시황센터입니다. 자, 현재 라이징 스타와 함께라면 해외 투자 절대로 문제 없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글로벌랩 연구원들이 제시한 반짝반짝 빛나는 종목들 흐름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이현석 연구원이 제시한 종목인데요. 퀄컴이 1%대 오르면서 현재 거래 이어지고 있고요. 자, 다산존 솔루션스도 어제는 4.32%까지 뛰어 올랐습니다. 14달러 선까지 터치를 했는데 미국 5G 관련주였죠. 현재 13달러 77센트에서 거래 대기하고 있음 확인이 됩니다. 이어서 이가람 연구원이 제시한 종목 살펴보도록 하죠. 자, 현재 플러스권에서 세네스테크가 4.76% 개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큰 폭으로 뛰면서 거래 이어지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자, 더불어서 아데스토 테크놀로지 한번 볼까요? 사물인터넷 관련주였는데요. 고객사로는 삼성전자 또 렌트로닉스 있었습니다. 목표가 9달러까지 제시를 해주셨고요. 어제장에서 5% 넘게 뛰어 오르면서 7달러 89센트까지 터치를 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목표가 9달러 제시를 해주셨고요. 좋은 흐름 이어갈 수 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이성배 연구원이 제시한 종목도 보도록 하시죠. 자, 포드모터 컴퍼니가 어제장에서도 3% 넘게 뛰어 올랐는데요. 오늘도 0.10% 오르면서 9달러 93센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까요? 반짝반짝 빛나는 라이징 스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실시간 상황 브리핑 들어봤고요. 지금부터는 글로벌랩 이가람 연구원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그동안도 소개를 해주셨던 종목들을 리뷰를 해주신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그룹폰이라는 종목을 먼저 네. 얘기를 드릴게요. 그룹폰 상당히 오랜만에 다시 리뷰를 드리는 종목이 되겠는데요. 모두 아시는 것처럼 그룹폰 하면은 세계 최대의 이제 소셜 커머스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치게 되면은 뭐 위메프, 쿠팡 뭐 이런 소셜 커머스 기업이 되겠는데 미국 내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업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좀 좋지 않은 경험이 있는 기업이 되겠는데 현재 그 미국 내에서의 기업 내용을 보게 되면요. 컴스코어라고 해서 이제 미국 내 회사들의 마케팅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기업 분석을 해서 점수화를 내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컴스코어가 이제 미국 내 소매 판매를 하는 앱에 대해서 순위를 매겼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아마존과 월마트에 이어서 현재 세 번째로 사람들이 많이 찾는 방문 횟수가 많은 소매 판매 앱이다라고 현재 나타나고 있고요. 그 가운데 있는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고객들의 만족도, 감성 지수가 되겠는데 이쪽 쪽에서도 굉장히 좋은 점수를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좋게 기업이 흘러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내용 보게 되면 이 그룹폰 플러스라고 해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적 턴어라운드를 기대하기 위해서 이제 캐시백 시스템을 도입을 했기 때문에 이쪽으로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이 되겠다라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뭐 성장하고 있는 또는 수익이 나고 있는 사업 내용을 보게 되면 MLB 이제 그 메이저 리그가 있어요. 뭐 우리나라 선수도 오늘 뭐 류현진 선수가 구승도 했고 그 뭐 추신수 선수도 있고 최지만 선수도 뛰고 있는 이 메이저 리그 야구 또 있고 그 옆에 보시는 것처럼 테마파크의 체험권과 같이 전략적인 제휴를 굉장히 많이 맺고 있으면서 성장성을 많이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익성을 키운다는 얘기가 되겠는데 이렇게 실적 턴어라운드가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이. 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소셜 커머스 실적 보면은 좀 많이 안 좋은 얘기가 많이 네.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그에 반면에 그룹폰은 좀 성장성이 있다라고 다시 한 번 더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차트를 통해서 네. 한번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룹폰 보게 되면요. 일단 일봉 차트가 되겠는데 일단 바닥권에서 조금 탈출을 하려고 하는 시도를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큰 고점 대비 낙폭과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려 90% 이상 낙폭과대를 보여주고 있는데 다시 일봉 차트를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해서 U자 형태로 다시 한 번 더 고가 돌파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미 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뭐 매수 진입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 전략을 말씀드렸었던 목표가 3달러 95센트까지 유지하는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계 최대 소셜 커머스 기업인 그룹본 목표가 3.95달러, 3달러 95센트 한번 유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도 한번 소개를 다시 한번 해주시죠. 네, 두 번째 종목 아토메라 제가 늘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네. 이 아토메라 같은 경우는 이제 다들 이제 많이 아실 겁니다. 반도체 재료를 이용해서 라인 센싱 업체를 하는 곳이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브랜드를 안 탄다라고 해서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또 다른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특허 관련 쪽으로 200건 이상을 현재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내 특허건이 무려 76개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 되겠고요. 그 외에도 보게 되면 이렇게 뭐 MST를 이용해서 수익도 나오고 있고 뭐 컨설팅과 라이센스 그리고 로열티까지 이용을 해서 수익이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 되겠고요. 이에 따라서 이렇게 뭐 커스터머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성장세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주요 고객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이거는 이제 그 반도체 기업도의 생태계가 되어 있는데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DB하이텍 이렇게 우리나라 기업도 많이 포함되어 있고 굉장히 좋은 기업도 있는데 이 중에서도 지금 50% 이상이 지금 현재 아토메나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맺고 있고 앞으로 협력 관계가 될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회사들의 지금 현재 라이센스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고요. 간단히 기업에 대한 포인트 요약을 하자면 뭐 견고한 캐시플로우를 가지고 있어도 굉장히 안정적인 기업이 되겠다라고 되어 있고 독보적인 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계적인 기업이 성장을 함에 있어서 가치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주가를 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 역시 바닥권 지금 저가 두 번 찍은 다음에 쌍저점 이후로 현재 반등이 크게 나왔고 그저께 굉장히 좋은 상승세가 나타났어요. 15% 이상 상승세가 나타났었는데 다시 한번 눌림 이후 오늘 다시 한번 더 1% 이상대의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앞전에 나왔었던 고가 영역을 돌파해낸 모습이 있었고요. 이 영역 제가 돌파하게 되면은 단순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크게 올라간다고 하게 되면 앞에 나왔던 갭을 메꾸는 모습까지 나타날 수 있겠는데요. 여기까지 돌아보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일단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뭐 보유하시는 분들은 지수적으로 보유를 하셔서 기존의 목표였던 5달러까지 유지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미 지금 25% 이상 올라갔던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를 보기보다는 일단은 보유자의 영역으로 보시고 보유자분들은 25% 이상 상승 나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더 올라가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5달러 이상부터 분할 매도 전략으로 수익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 아토메라 목표가 5달러 유지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지금도 해외 시장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가람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연구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머니더블유 오늘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금요일도 오늘과 같은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강의와 상담 그리고 국내와 해외 관심주 들고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